먼저 컨텐츠를 보시게 되면요. 제 1편의 소방관계 법령, 오늘 여기까지만 볼 텐데, 여기서는 한 8문제에서 한 10문제 나옵니다. 실무 교육 때 그 강사님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긴 하죠. 그리고 건축 관계 법령에서 3, 4문제가 나오고요. 그리고 소방 학개론에서 6, 7문제 나옵니다. 그리고 화계 측 감독에서 2, 3문제. 그리고 어, 종합 방제실에서요. 여기서 한두 문제가 나옵니다. 저는 어쨌든 오늘부터 이제 이것을 찝어드릴 텐데, 어쨌든 강의 목적이 아니라 저는 그 시험 문제 유형을 알려드리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뭐 A형, B형 해갖고 두 가지 유형을 다 봤기 때문에 근데 이제 겹치는 문제도 있고요.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어서 한 120%, 130% 정도 될 거예요. 제가 집어드리는 문제의 수가. 그럼 그것만 다 정리하시고 보셔도 아마 70% 이상은 맞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시험에 나왔던 거 기억나는 거를 위주로 할게요. 근데 가다가 굉장히 중요한 거 있으면 그거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또 중요한데 그냥 넘어갔다가 또 놓치면 좀 그러니까 중요한 걸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용어의 정의를 보겠습니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거는 이제 두 가지인데 첫 번째, 두 번째 여기 보면은 소방 대상물과 관계인입니다. 이거는 답으로 나오진 않았고요. 보기에서 나왔는데 그 선박에 대해서 나오는데 선박을 소방 대상물로 볼 때는 딱 항구에 메어둔 선박만 해당한다는 거. 요것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요 부분 선박 그 항구에 메어둔 선박만 얘기한다. 요거를 반드시 머릿속에 두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제 나중에 헷갈릴 수가 있어요. 막 바다에 떠 있는데 걔도 뭐 선박 그 소방 대상물이냐 아니냐 뭐 이렇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항구에 메어둔 선박만 해당된다는 거 선박 뭐 건축물 차량이야 뭐 당연하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관계인 요거 개념을 알고 계셔야 돼요. 소방 대상물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점유자를 말한다. 요거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문제에 나왔다 직접적인 문제에 나오진 않았고요. 여기 보겠습니다. 그리고 화재 경계 지구의 지정 요거 차이를 잘 아셔야 되는데 요 밑에 보면은 화재 등의 통지가 나오지 않습니까? 요게 시험에 잘 나와요. 요 박스에 있는 내용. 근데 알고 계셔야 되는 게 화재 경계 지구의 지정인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시도지사는 이거 시도지사가 이거를 이제 경계지구로 지정하는 건데 그게 이제 시장 지역, 뭐 공적 창구가 밀집한 지역, 목조 건물이 밀집한 지역 이런 식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보기로는 나왔지만 그런데 뭐 직접적인 문제로는 안 나왔고요. 오히려 문제가 나왔던 거는 여기입니다. 화재 등의 통지. 이거는 통지를 해야 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저거는 아까 시도지사가 지정할 수 있는 걸 얘기하는 거고, 얘는, 내가 예를 들어서, 뭐, 그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불을 피우려고 하거나, 그럴 때, 여기 보시면은 오인할 만한 불을 피우려고 하거나 연막 소독을 하려는 자는, 신고해야 되거든요. 누구한테요?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한테 신고해야 됩니다. 여기 보면은 나오지만. 예. 소방서장한테 신고해야 됩니다. 그 지역이 어디냐? 라고 나오는 거죠. 그게 이제 뭐 1번 시장 지역, 2번 공장 창고가 밀집한 지역 하면서 쫙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이제 예를 들어서 1, 2, 3, 4, 5번 다섯 가지가 있는데 이제 세 문제는 이제 맞는 거 넣어놓고 하나는 이제 틀리게 넣습니다. 근데 참 문제가 어떻게 보면 조잡하다고 할 수 있는데 만드신 분들한테는 좀 죄송하지만 여기 뭐 밀집한 빼놓고 이거 답이 아니다 막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목조 건물이 있는 지역 뭐 이런 식으로 이거 밀집판이 반드시 들어가야 되고요. 네. 여기는 좀 알아두셔야 돼요. 이거는 시험에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모르시면은 조금 힘들 수 있죠. 뭐 누구나 다 강조하는 부분이기도 하고. 근데 여러분들한테 그 시험 볼 때 팁을 하나 드리자면 대부분
뭐 이렇게 나옵니다. 문제가 뭐뭐로서 옳지 않은 것은 옳은 것은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차라리 틀린 것은 이러면 헷갈리지가 않은데 옳지 않은 것은 했는데 옳은 걸 찾고 있어요. 근데 안 그러실 것 같은데 시간이 없잖아요. 50문제를 60분 안에 풀어야 되는데 OMR 카드 이제 답도 다 작성하다 보면 시간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옳지 않은 것은 하면 옳지 않은 딱 보고 딱 거기다 줄 쳐놓고 X 딱 쳐놓습니다. 그리고 옳은 것은 하면 거기다 줄 쳐놓고 동그라미 쳐놔요. 그래야지 볼 때 헷갈리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여러분 하시다 보면은 이제 문제가 뭐 소방 관계법령부터 해갖고 뭐 순서대로 쭉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막 뒤죽박죽 나옵니다. 처음에 막 벌금 나왔다가 또 17번 가서 또 벌금이 나오고 막 이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 헷갈리거나 모르는 거 있으면요 별표를 쳐요. 일단은 그 번호에다가 예를 들어서 7번 문제를 몰라요. 어? 여기 2번 문제를 몰라요. 그러면 2번에다 별표를 치고 시험지 맨 위에 있죠. 맨 위에 상단의 정중 가운데에 뭐 2번을 모르면 2번 이렇게 헷갈린 거 이렇게 써놔요. 그러면 이제 나중에 50번까지 다 풀고 나서 이제 별표 친 거를 이제 보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제 뭐 1페이지부터 12페이지까지 있는데 1페이지는 다 알았어. 그러면 그 위에는 아무것도 안 쓰면 되겠죠? 뭐 2페이지, 3페이지, 4페이지도 동일하게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은 아무래도 이제 시간을 더 절약할 수 있고요. 체계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고요. 이제 두 번째 보면은 이제 소방 활동의 구역 18페이지 보시면 위에 나오죠. 요거는 두 번 다 똑같은 문제로 나왔습니다. 이거는 지금 1, 2, 3, 4, 5, 6번까지 있는데 뭐 이거 여러분들 읽어보시고요. 여기에 뭐라고 나왔는가 하면은 여기 맞는 거 3개 하고 이것도 옳지 않은 것으로 나왔어요. 맞는 거 3개 하고 하나는 이제 그 변호사 내용이 나와요. 변호사가 있는데 뭐 변호사 뭐 출입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그 변호사가 당연히 아니죠. 여기 변호사가 없죠. 예.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변호사 없습니다. 그 뭐 문제 유형이 또 바뀔 수 있어요. 4월부터 바뀐다고 했기 때문에 바뀔 수 있지만 막 그렇게 막 크게 바뀌진 않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인데. 그렇기 때문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안전원의 업무 여기에서 나오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것도 이제 그 안전원의 업무로서 옳지 않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옳지 않은 걸로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여기서도 이제 마찬가지로 세 개는 맞는 거 나오고요. 하나는 이제 말을 좀 바꿔서 쓰거나 아예 뭐 생뚱맞은 거를 쓰거나 합니다. 근데 안전원의 업무 같은 경우는 좀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럴싸하거든요. 대부분.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확실하게 외워주는 게 좋습니다. 안전원의 업무는요. 그 다음에 벌칙으로 넘어갈게요. 벌칙. 이게 네 번째 벌칙인데 요거 같은 경우는 두 번 다 똑같은 문제가 나왔습니다. 똑같다고 해야 되나? 네, 똑같은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뭐가 나왔는가 하면 비밀에 대해서 나왔어요. 비밀. 우리 비밀이 어디 있나요? 이제 여기 보면은 300만 원 이하의 벌금 해갖고 이제 비밀이 나오잖아요. 근데 또 우리가 저기 뒤에 이거는 이제 안전원으로서 우리가 관리자로서 그 벌칙이 나오는데 54페이지 보면은 여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나옵니다. 여기 두 번째 보시면 소방특별조사 업무를 수행하면서 관계인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한 자 또는 조사 검사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헷갈려요. 왜냐하면은 우리 교재 21페이지에 나왔던 것처럼 화재 조사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한 화재 조사 관계 공무원 이렇게 또박또박 나오지가 않아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2번에 나와 있는 요 말대로 나오는 게 아니라 요거랑 흡사하게 나옵니다. 흡사하게.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은 앞에서 우리가 보고 있는 그 21페이지의 벌금 있지 않습니까? 21페이지 벌금 같은 경우는 예, 21페이지 벌금 같은 경우는 이거는 이제 제너럴한 일반적인 거에 대한 벌금이잖아요. 어, 뭐 어찌 보면 이제 모든 일반 사람들이 대상이 되는 거고 저 뒤에 54페이지부터 나오는 벌금 같은 경우는 안전원으로서의 그 문제인데 그거하고 섞어서 나오니까 여러분들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여기 보면은 이제 그 제가 유튜브 저도 이제 시험 보기 전에 한 세 분 거 보고 갔는데 어떤 남자분은 이거를 이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여기 뭐 다 방해하는 사람, 방해한 사람, 방해한 사람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55방 이렇게 외우고 뭐 3년 이하는 뭐 강제 처분이니까 뭐 강제 처분 방해한 자니까 강방이라 해서 3강방 뭐 5방 뭐 이런 식으로 외우셨는데 근데 막 5방 이렇게 외우셔도 됩니다. 근데 단지 여기 그 1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또 거부 또는 방해 또는 기피한 자 이러면서 또 방해가 나오긴 나와요. 여기도 다섯 번째도 방해한 자 이러면서. 그래서 그렇게 외우는 건 조금 제가 볼 때는 좀 위험한 것 같고요. 좀 더 머리를 조금만 더 쓰자면 좀 딱 느낌에 좀 크게 잘못한 것 같아요. 크게 잘못한 거면요. 크게 잘못한 방해를 한 것 같으면은 5년 5천만 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어차피 3년 이하는 강제 처분 방해밖에 없기 때문에 이거는 뭐 어렵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여기 중요한 거는 어쨌든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여기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한 관계 공무원인지 관계인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거나 여기 화재 조사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입니다. 화재 조사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인지 아니면 아까 여기서 보셨듯이 어, 그 소방 특별 조사 업무를 수행하면서인지 요거에 대해서 확실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게 1천만 원인지 아니면 300만 원인지 벌금의 금액이 달라지거든요. 그러면서 이게 그 다른 거하고 이제 세 개가 섞여 나오는데 그게 뭐 여기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200만 원의 과태료 이런 거하고 섞여서 나오거든요. 근데 보면은 일반적인 거예요. 200만 원, 뭐 300만 원 이런 거는 일반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뭐 100만 원 이하의 벌금, 뭐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이런 거는 좀 뭐 그렇게 크게 뭐 위험한 그런 건 아니거든요. 사실 요거하고 이렇게 막 섞여갖고 비밀하고 같이 나옵니다. 근데 두 번 다 그렇게 똑같은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그만큼 시험에 나올 확률이 높겠죠. 그래갖고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는 외우기가 쉬워요. 여기 딱 보시면은 어디서 많이 봤던 거죠? 통지 그 화재 위험이 있는데 그거 이제 통지 안 하고 했을 때 20만 원이라는 거. 요거 아까 그거 하고 외울 때 같이 외우시면 더 편합니다. 네.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이제 무창층. 요거 뭐 다 아시겠지만 이거 중요합니다. 무창층은 항상 나와요. 이거는 항상 나오는 거라서 무창층에 대해서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거. 어, 이게 지금 보면은 개구부의 면적의 합계가 해당 층 바닥 면적의 30분의 1 이하가 되는 층 하면서 나오는데 여기 보면은 1 크기는 지름 50cm 이상의 원이 내접할 수 있는 크기의 것 뭐 이러면서 나오잖아요. 저는 이게 어떻게 나왔는가 하면 여기서는 옳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옳은 것. 그러니까 이거는 외접이라고 나오든지 요 개념을 잘 알고 계셔야 되는데 내접인지 외접인지 뭐 이거를 말로만 외우려 그러면 헷갈리잖아요. 이게 이제 창문 크기고 이제 지름이 이렇게 50cm 있으면 여기 이제 그 원이 내접은 이제 안쪽으로 내접한 이제 안쪽으로 있는 게 내접이고 바깥쪽으로 있는 게 외접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 창틀이 있으면 안쪽에 있어야 되니까 내접이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계구부부터 밑부분까지 높이가 이제 1.2m 이내일 것.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뭐 이런 거 외워줘야죠. 여기서 이제 문제를 보면은 여기서 이제 맞는 걸 골라야 되기 때문에 요거는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네, 요거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다섯 개째고요. 그 다음에 사실은 뭐 이거 중요하다고 이제 다른 데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 여기는 나오지가 않았습니다. 두 번 다. 예. 그리고 뭐 여기도 뭐 우리는 1급 소방 안전관리 선임 자격이니까 요거는 그 AU형에서 나왔던 것 같아요. 여기 뭐 소방 공무원으로 7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이 갖고 보기에 나왔던 것 같아요. 옳은 것인지 옳지 않은 것인지는 기억은 안 나요, 사실. 근데 이 내용이 나왔습니다. 여기서 좀 주의해서 볼 점은 뭔가 하면은 산업기사 혹은
그 산업안전기사의 자격증을 취득한 후 2년 이상입니다. 2년 이상 2급, 2급 또는 3급 소방안전관리사로 근무한 실무 경력이 있어야 돼요. 요것만 따갖고는 안 된다 이거죠. 예, 2급이든 3급이든 하여튼 그거를 따갖고 저 자격증 따고 그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 경력이 있어야 됩니다. 요거는 보기로 나왔던 것 같아요. 보기로. 이 문제가 그러니까 나왔죠. A형, U형에서 나왔습니다. 이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부분도 좀 잘 잡고 있으셔야 됩니다. 그리고요. 다음 보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30페이지죠. 30페이지 여기 보면은 이제 소방 안전 관리 업무의 대행해서 나오는데 여기는 사실 시험은 안 나왔어요. 시험은 안 나왔는데 여기 페이지가 30페이지, 31페이지 이렇게 해서 나오는 거. 여기 시험은 안 나왔는데 여기 좀 중요한 부분이 있어서 여기 소방안전관리자 또는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선임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부분 중요합니다. 요거는 다른 거하고 보기가 섞여서 봤던 것 같아갖고 뭐 직접적인 문제로는 나오지 않았지만 그래갖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32페이지 가시면 여기가 나옵니다. 여기. 요거 피난계획에 관한 대통령령 여기 뭐죠? 여기 특정 소방 관계 대상물의 관계인 및 소방 안전 관리자의 업무 해갖고 여기 이제 그 나오는데 요 2번 소방 안전 관리 대상물의 소방 안전 관리자의 업무 해서 이거 나옵니다. 여기 큰 1번부터 6번까지 있는데 보시면은 이제 1번은 이제 뭐 소방 계획서의 작성 및 시행, 2번은 그 대응체계 구성 운영 교육, 세 번째는 방화시설 유지 관리, 네 번째는 소방 훈련 및 교육, 다섯 번째는 시설의 유지 관리, 여섯 번째는 화기 취급의 감독해서 옳은 걸로 해갖고 아니 옳지 않은 걸로 해갖고 뭐 옳은 거 세 개 나오고 옳지 않은 거 하나 해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리고 그 다음이 34페이지였던 것 같은데, 잠시만요. 이게 지금 제가 보고 있는 최신 교재하고 조금 이게 밀려서 나오네요. 소방 안전 관리 업무의 대행에 나와야 되는데, 이게 좀 교재가 조금 다릅니다. 잠시만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기 위에 있네요. 이거는 왜 이렇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소방안전관리 업무의 대행으로 해갖고 여기 보면은 뭐 이게 나왔었던 것 같아요. 1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 중 연면적은 15,000제곱 미만인 특정 소방 대상물로서 층수가 11층 이상인 특정 소방 대상물하고 2, 3급 소방 안전관리 대상물에서 이게 뭐 옳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틀린 게 쫙 나오고 옳은 거 해갖고 이게 답이었어요. 이게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뭐 공동 소방 안전 관리도 중요하긴 한데 거기서는 또 문제가 안 나왔기 때문에 굳이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말씀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37페이지에 보시면 이제 점검 횟수 및 시기 이거 이제 작동 기능 점검하고 종합 정밀 점검 나오는데 이건 두 문제가 나와요. 두세 문제가 나와요. 이게 어떻게 나오는가 하면은 어떤 이제 그 표가 있고요. 그게 뭐 이렇게 이 건물의 사용 승인에 대해서 뭐 예를 들어서 얘가 아니라 그때 2012년 몇 월로 나왔는데 몇 월까지는 기억 안 나는데 예를 들어서 3월로 나왔다 치고 그리고 뭐 연면적이 얼마고 뭐 그런 게 이렇게 쭉쭉쭉 써져 있습니다. 그걸 보고 이제 이런 문제가 나오는 거죠. 이 건물은 언제 종합 정밀 점검을 받아야 되고 뭐 이런 게 나오는 거죠. 그러면 답은 뭐 보기가 2021년 뭐 3월, 뭐 5월, 뭐 10월, 11월 뭐 이런 식으로 나오죠. 그럼 얘는 종합 정밀 점검 같은 경우는 사용 승인일이기 때문에 2012년 3월이었으면은 2021년 3월이 답이죠.
그런 식으로 나와요. 근데 이게 뭐 몇 월 며칠 이런 식으로 나오더라고요. 몇 월까지만 나오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요 부분 뭐 그게 중요하진 않죠. 그렇게 나오고요. 당연히 작동 기능 점검은 그거하고 6개월 간격으로 나오니까 당연히 9월이 되겠죠. 그렇게 해서 나옵니다. 한 번은 종합정밀 점검에 그 언제 받아야 되는지 그거가 나오고 한 번은 작동 기능 점검을 언제 받아야 되는지 그 기간이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잘 알아두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이거 옛날 책인 것 같네요. 지금 제가 제 교과서 보고 있는 거는 최근 거 뭐 이번에 받은 거기 때문에 정확하게 나와 있는데 뭐 여기는 그냥 7일 이내에 작동 기능 점검과 실시 결과 보고서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고 점검 결과를 2년간 자체 보관해야 한다. 요거 나옵니다. 요 시험 그대로 나옵니다. 요거 7일 나왔습니다. 이거는 지금 아마도 이게 한국소방안전원에 있는 파일인데, 이 보니까 홈페이지에 있는 파일인데, 이건 아직 새 걸로 업로드가 안 된 것 같네요. 그래서 여기 뭐 이렇게 30일, 7일 뭐 이렇게 2020년 8월 14일 시행 이렇게 써져 있는데, 이미 시행이 돼 있고, 바뀐 교과서에는 올바르게 나와 있으니까 39페이지, 딱 이 부분 보시면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거 7일 이내에 어디에다 제출하는지, 예?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요거 문제 나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요거 반드시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45페이지로 가겠습니다. 45페이지. 저기도 여기 중요한데 건축 허가 등의 동의 중요한데요. 요거 문제 안 나왔어요. 우리 일반적으로 이거 이렇게 외우잖아요. 5통, 그죠? 보완이 필요할 때 4일 범위 내 1회 연장 가능이니까 5일 이내에 동의 회신 통보해갖고 5통 4보 취7이라 그러죠. 취소시 7일 이내 통보. 근데 알고는 계세요. 이거 나올 수도 있으니까. 어찌됐든 근데 저는 안 나왔으니까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중요하죠. 중요한데 근데 문제 안 나왔으니까 뭐 중요한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다른 유튜버 분들도 중요하다고 하고 강사님도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안 나왔습니다. 참고로 하시고요. 그리고 문제는 여기서 나왔습니다. 여기서. 여기 3번 보시면은 이제 피난시설 방화구역 및 방화시설 관련 금지 행위 해서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 보면은 이제 1번부터 쭈루룩 있어요. 뒤로 가면은 뭐 피난시설 방화구역 및 방화시설의 폐쇄 잠금 포함 행위, 뭐 2번 뭐 방화시설 훼손 행위, 그 다음에 방화시설 변경 행위 이거 두 번 다 나왔습니다. 뭐야 형태는 조금 달랐지만 어쨌든 두 번 다 나왔어요. 그리고 뭐 물건 적치 또는 장애물 설치 행위 뭐 이러면서 나오는데 뭐 여기 소방활동 지정 초래 행위 이렇게 계속 나왔습니다. 이렇게 쭉쭉쭉. 근데 A 유형 때는 사실 기억이 안 나는데 그게 첫 번째 시험 때요. 두 번째 시험 때는 요게 여기서 나왔어요. 여기 뭔 말인가 하면은 4번 피난시설 방화 구획 및 방화시설 주위에 물건 적치 또는 장애물 설치 행위하면서 여기 내용이 나왔어요. 복도에 뭐 자전거 등을 질서 있게 일렬로 정비하여 복도 폭을 두 사람이 피난 가능하도록 확보한 경우 이거 예외잖아요. 근데 뭐 이게 잘못됐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어, 그러니까 옳은 걸 골라야 되니까 그러니까 요거를 좀 알고 계셔야 돼요. 근데 이거 예외 사항 같은 경우는 잘 생각해 보면은 이 4번의 예외 사항 같은 경우는 뭐 일시적으로 이렇게 쌓아놓거나 상시 보관이 아닌 뭐 날을 보면 나와 있지만 일시 보관 물품으로서 즉시 이동이 가능한 단순한 일상생활 용품 뭐 쓰레기 봉투, 휴지통, 뭐 유모차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어, 뭐 이렇게 그렇게 뭐 불이 났을 때 뭐 방해가 돼갖고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닌 경우를 좀 머릿속에 그려서 풀어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여기가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알려드리는 거고요. 그러나 이제 기본적으로 정독을 하셔서 한 번은 다 보고 계십시오. 그 다음에 11번째인가요? 방염. 방염은 반드시 나옵니다. 이거 두 번 다 나왔는데 그것도 두 번 다 여기서 나와요. 방염 대상 물품에서 나왔습니다. 근데 첫 번째 A 유형 때 정확하게 기억나는데 그때 좀 어렵게 나왔습니다, 사실. 방염 처리된 제품의 사용을 권장할 수 있는 경우에서 나왔는데 여기하고 섞여 나옵니다, 여기.
대상 물품 1번, 뭐 2번에서 나오잖아요. 그때 여기 1번 기역부터 미음 요 사이 요거 섞어서 요거하고 같이 섞여 나와요. 이렇게 막 표가 주어져 있고요. 여기 이렇게 설명이 나옵니다. 그리고 뭐 가로 쳐놓고 가, 나, 다, 라 해갖고 나오는데요. 그때 뭐 이렇게 1번 뭐 가나 다라 해갖고 뭐 1, 2, 3, 4 나오면은 뭐 뭐가 답이고 뭐 스크린 골프 연습장이고 뭐 이렇게 블라블라 나오고 이거는 뭐 여기 권장이라 나오잖아요. 권장 뭐 필수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네, 이렇게 섞여서 나오기 때문에 얘는 좀 A 유형에서는 어렵게 나왔습니다만 근데 B 유형에서는 그렇게 어렵게 나오지 않았죠. 또 그냥 이렇게 쉽게 그냥 여기 있는 거를 문자 그대로 이렇게 나왔지만 하여튼 이거 나옵니다. 이거 여기 잘 알아두세요. 이거 여기 특히 니은 2mm 미만의 벽지류인데 종이 벽지 제외입니다. 이거 종이 벽지하고 딱 나와요. 그러면 이 벽지였으니까 2mm 미만의 벽지니까 오케이 이러는데 이러면 안 돼요. 그 2번에도 보면 여기 그 건축물 내부의 천장이나 벽에 부착하는 설치하는 종이류 하고 나오면서 두께 2mm 이상 이거는 반대로 2mm 이상인 종이류입니다. 근데 어디? 내부나 천장에 부착하는 종이류예요. 이거하고 요거 헷갈리지 마시고요. 요거 뭐 종이 벽지 제외인데 이렇게 제외라 써는 거 꼭 나오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그렇게도 나와요. 그래서 이거는 두 가지 유형으로 다 나왔기 때문에 이건 중요하니까 요거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53페이지로 가겠습니다. 53페이지. 이제 12번째인가 13번째 같은데 여기 실무교육 나오죠? 여기 이거는 이제 여기 1번 부분이 나와요. 여기 뭐야 소방안전관리 강습 또는 실무교육 받은 후 1년 이내에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경우 해당 강습 실무교육을 받은 날에 실무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잖아요. 즉 저를 예를 들면은 저는 이제 이번 3월 달에 시험을 봤잖아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제가 뭐 8월 달에 취직이 됐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저는 언제 그러면 실무교육을 받아야 되는가 하면 3월 12일 날 교육이 끝나기 때문에 2021년 3월 10일에 이제 수료를 받았기 때문에 2년 뒤인 2023년 3월 11일까지 받아야 되죠. 왜냐? 요 위에 보시면은 실물 교육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매 2년이 되는 해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니까 2021년 3월 12일 날 수료를 받았으니까 2023년 3월 12일 하루 전인 뭐예요? 3월 11일이 되는 겁니다. 네, 저 같은 경우는 외우기 쉬워요. 동일본 대지진이 3월 11일에 있었기 때문에 외우기가 쉬운데 어찌됐든 그렇게 해서 몇 월 며칠이냐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또. 근데 3월 12일 이렇게 해놓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 거기에 이제 보기가 나오겠죠, 당연히. 이렇게 뭐 표가 나오고 거기에 뭐 내가 뭐 언제 실무 교육을 받았다. 그러면 나는 언제 받아야 되는가 하면서 뭐 제가 저 같은 경우 3월 뭐 예를 들어서 3월 12일 날 이제 수료를 받았다고 했는데 1번, 2번, 3번, 4번에서 2022년 뭐 3월 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뭐 3월 며칠 뭐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그런 식으로 나와요, 얘는.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그렇게 잘 뭐 어려운 내용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잘 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벌칙 아까 그 비밀 하나 나왔다 그랬고요. 섞어서 저 같은 경우는 요게 나왔습니다. 요거. 2번 피난시설 방화구역 또는 방화시설 폐손, 훼손, 변경 등을 행위를 한 자는 뭐 3차 위반 때 얼마냐 이렇게 나왔습니다. 300만 원이 답이었죠. 1차 위반일 때는 100만 원, 2차 위반은 200만 원, 3차 위반은 400만 원입니다.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지연 보고 요거 하고 이제 외우라고 나오잖아요. 이거 다 외울 수 없으니까 뭐 그 벌금 문제가 두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뭐 한 문제라도 맞으려면은 요거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거 정도는 외워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지연 보고의 경우잖아요. 그래서 뭐 네 단계로 돼 있죠. 근데 보통 세 단계로 보죠. 거짓 보고한 경우는 200만 원이지만 30, 50, 100 이렇게 봅니다. 1개월 미만인 경우 30, 1에서 3개월 미만인 경우 50, 3개월에서 3개월 이상 또는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 100,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200 이렇게 나옵니다. 차라리 보고를 안 하는 게 낫겠네요. 거짓으로 해갖고 200 맞을 바에는 보고 안 하고 100만 원 내는 게 낫겠네요. 물론 이제 해야죠. 해야 되는데 뭐 그런 내고 보다 보니까
하여튼 그렇습니다. 근데 이 벌금 문제를 잘 알고 계셔야 되는 게 이게 1번부터 벌금 문제가 나요. 두 번 다 그랬는데 만약에 그 벌금 문제부터 이게 막 긴가민가 헷갈려요. 그러면요 자신감이 떨어져요. 1번 문제부터 틀리면. 그래서 딴 건 모르겠는데 벌금 문제는 좀 잘 외워두시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55방, 55강방 다 좋습니다. 다 좋은데 그 아까 그거는 300만 원 벌금의 비밀 누설이었고 얘 같은 경우는 다르죠. 55 여기 보면은 이제 폐차라 그러죠. 폐쇄 차단이라서 55 폐차. 근데 사람이 다치면 7년, 사람이 죽으면 10년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1년당 1,000만 원이니까. 그리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요거만 외우세요. 그죠? 그럼 나머지는 뭐 다 300만 원, 뭐 200만 원, 뭐 이런 거니까 의외로 뭐 시험 보기에서 올바른 것으로 나올 때는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대부분 나오더라고요. 근데 뭐 이거 굳이 다 외울 순 없잖아요. 한 문제라도 맞아야 되니까 요 과태료 부과 기준 요거하고 요 지연 보고 기간 요거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냥 참고로 말씀드리면 물론 시험에는 저는 안 나왔지만 이거 다른 유튜버님들 요거 그 안전관리자, 소방 안전관리 보조자가 실무교육 안 받으면 50만 원 내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답이 이거 50만 원 아닙니다. 이거 100만 원입니다.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의 카테고리 안에 이렇게 들어가 있긴 한데 이거는 강사분이 우리 실무교육 받을 때 강사분이 이건 굉장히 강조를 여러 번 하셨습니다. 이거 실제로 위반하면은 교육 안 받으면 50만 원 과태료 맞는데 시험에서 답은 무조건 100만 원이랍니다. 이거는 뭐 저한테 따질 필요는 없고요. 강사분이 그렇게 여러 번 말씀하셔서 요거 딴 거는 기억 안 나도 요거는 진짜 기억이 아주 또렷하게 나기 때문에 만약에 실무 교육을 안 받은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 보조자가 나오면요. 요거 100만 원 답으로 하십시오. 저는 두 번 다 나오지 않았지만 그러나 만약에 나오면 요거 답으로 하셔야 됩니다. 네. 어, 뭐 유형을 어쨌든 어디서 이렇게 뭐 나온다 이렇게 강의식으로 하면 뭐 빨리 끝날 수 있었을 텐데 어떤 식으로 유형이 나왔는지 시험 문제를 어떤 유형으로 나왔는지 그걸 이제 알려드리다 보니까 생각보다 좀 말할 게 많네요. 그래도 여러분들한테 다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거 꼭 보시고 공부하시고 또 참고하셔서 잘 또 시험 합격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음 강의에서 또 뵙겠습니다.